10월 19일 일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LADBC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메어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와 전환의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다. 3백 구조를 통해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전환 타이밍을 노리는 운영이 특징이다. 프로퍼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완벽한 빌드업의 중심이다. 그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한 박자 빠른 킬 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체리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자원이다. 프로퍼의 롱패스 혹은 대각 패스가 체리에게 정확히 연결되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진다. 오가와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공격 지원 모두를 병행하며 3백의 외곽 커버를 완벽히 메운다. 이 조합은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역습 전개 시 폭발적인 속도를 만들어낸다. 특히 네이메어는 홈에서의 실리적인 운영에 강점을 보이며 라인 강역 조절과 수비 집중력이 탁월하다. 역습의 효율성, 패스 완성도,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결국 프로퍼의 킬 패스와 체리의 침투 루트가 트벤테 수비를 흔들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점유율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볼프스빈켈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에 강점을 보이지만 발밑 전개 속도가 느리다. 로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안정적인 선택으로 템포를 잃는 경우가 잦다. 제루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지만 네이메어의 3백 구조를 흔들 만큼의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트벤테는 점유율은 높지만 전방 진입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가 정비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측면 전개 이후 크로스의 질이 불안정하고 세컨드볼 대처에서도 약점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하프라인에서 볼을 잃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중원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결국 트벤테는 네이메어의 빠른 역습 구조와 패스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다. 네이메어는 프로퍼의 날카로운 빌드업과 체리의 침투 움직임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트벤테는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프로퍼의 킬 패스와 3백의 안정감이 빛을 발하며 네이메어이 홈에서 실리적 승리를 완성할 것이다. 역습의 완성도와 전술적 조직력이 승리의 핵심이다. PSV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올리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상대 수비 라인을 수평으로 흔들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크로스 각도를 만든다. 루번 반 본멜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주도하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그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과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이 탁월하다. 스하우터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축으로 짧은 패스 연결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 세 명이 만드는 공격 구조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른 템포의 전개로 이어지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흐름을 만든다. 홈에서는 전진 라인이 높게 유지되어 상대를 박스 안으로 몰아넣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2위에 걸맞은 경기 운영력과 결정력으로 초반부터 점유율과 압박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최근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났다. 중원 싸움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며 볼을 오래 소유하고 공격 전환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인트호벤은 리듬을 잃지 않은 채 공격 템포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센은 박스 근처에서 피지컬을 활용하지만 볼 터치가 불안정해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마가렛은 좌우로 넓게 움직이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 단독 돌파 이후 세컨드 찬스 연결이 어렵다. 브렘은 중거리 슈팅 감각이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 상대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수비에서는 포백 간격이 좁지 않아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늦는다. 특히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려 루번 반 본멜 같은 박스 침투형 공격수에게 취약하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세컨드볼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이로 인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며 전진보다 라인 유지에 급급한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글스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아인트호벤은 루번 반 본멜의 침투와 페리시치의 드리블,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전술 완성도를 극대화할 것이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수비 라인 간격 문제와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내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강세와 공격 밸런스를 앞세운 아인트호벤이 리그 상위권다운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위트레흐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의 중심축은 명확히 옌센에게 있다. 그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패스 타이밍을 조절해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옌센의 날카로운 킬패스는 위트레흐트의 공격 루트 대부분을 설계하며 박스 근처에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빠른 페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상대 포백을 흔들며 돌파 이후 컷백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이 움직임이 옌센의 전진 패스와 완벽히 맞물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술이 된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유기적인 전개를 만들어낸다. 위트레흐트는 중원에서부터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점유를 유지하며 측면을 활용한 전진 패턴으로 공격 방향을 다양화한다. 특히 블레이크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옌센의 시야가 결합될 경우 폴렌담의 수비 라인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앙과 측면의 유기적 영예는 위트레흐트가 최근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한다. 베어만은 타겟형 공격수로 등지는 플레이와 포스트업 능력을 기반으로 볼을 유지하려 하지만 세컨드 지원이 부족하다. 쿠아스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전진하지만 볼 터치가 불안정해 공수 전환 시 자주 끊긴다. 미래는 세컨드 볼 커버에 집중하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강력이 넓어 빌드업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폴렌담은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중앙 전개 시 볼 소유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낸다. 수비 라인은 밀집형이지만 옆 공간 커버가 느려 옌센 블레이크 조합의 빠른 템포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후방 압박 상황에서 전개가 막히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위트레흐트는 옌센의 창의적인 전개와 블레이크의 폭발적인 침투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이다. 폴렌담은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빌드업 완성돼서 밀리며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위트레흐트는 조직적인 전개와 플레이메이커 중심의 전술 밸런스를 바탕으로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1차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다. 라울 모로는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컷백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간다. 스티브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공격 전환 시에는 볼 순환의 중심을 맡는다. 아약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팀을 상대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볼을 탈취한 뒤 즉시 전환 공격으로 박스 안을 공략한다.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체력 의존형이 아니라 라인 강력을 유지한 조직적인 프레싱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며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장악하는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베오르스트의 포스트업 이후 라울 모로와 스티븐이 동시에 전진하면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다변화된다. 특히 아약스는 홈에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초반 15분 안에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리그 3위에 올라있는 현재의 경기력은 단순한 전력 차이를 넘어 전술적 완성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이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공간을 노리지만 제공권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사디크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순간적인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피지컬 싸움에선 밀리는 편이다. 미난스는 중원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볼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알크마르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선호하지만 상대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면 빌드업이 흔들린다. 특히 포백 수비진의 패스 연결이 불안정하고 빌드업 중 실수가 나오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많다. 사이드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이 공간이 곧 상대의 압박 트리거 지점으로 활용된다. 미난스의 수비 가담 속도 역시 느려 세컨드볼 대처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아약스의 강도도 높은 전방 압박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약스는 리그 상위권 팀다운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며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간다. 베오르스트의 제공권과 라울 모로의 측면 돌파, 스티븐의 중원 조율이 삼각축을 이루며 공격 밸런스를 완성한다. 알크마르는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수비 라인이 반복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결국 조직력과 압박 강도에서 한 수 위인 아약스가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 호이동크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전개를 담당하지만 최근 결정력 부문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 타르비티에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방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서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고 세컨드볼 가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브레다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전개 속도에 비해 공격의 깊이가 부족하며 페널티 박스 진입 이후 세밀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플랜 A 중앙 연계 플레이가 막힐 경우 대체 공격 루트가 부재해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전방에서의 압박이 약해 상대가 쉽게 빌드업을 시작하는 단점도 드러난다. 결국 공격 루트가 막히면 템포가 느려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한 채 경기 리듬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즈볼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지만 최근 경기에서 슈팅 대비 유효 타율이 낮다. 은바요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이지만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옵션이 부족해 전체적인 리듬이 늘어진다. 즈볼레는 빌드업 과정에서 점유율은 확보하지만 박스 근처로 진입한 뒤의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잦다. 플랜 A가 막히면 대체 공격 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격의 다양성이 결여된 상태다. 결국 공격 전환이 느리고 역습에서도 마무리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안정적이나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공격보다 실점 방지에 집중하는 밸런스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주도권을 잡아도 마무리 단계에서 힘을 잃고 즈볼레는 역습 루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양팀 모두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득점보다는 안정감 유지가 우선이다. 결국 답답한 공방전 속에서 승부의 균형이 끝까지 이어지며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텔스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 자원 브라우어의 터치라인 돌파가 팀 공격의 핵심 루트다. 브라우어는 빠른 첫 발과 방향 전환 능력을 살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직접 공략하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해틀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세컨드볼을 유도하지만 득점 전환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로세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좌우 빌드업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텔스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단순 명료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패턴이 일정해 상대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브라우어의 돌파 외에 뚜렷한 변주가 없어 상대가 라인을 데리고 대응할 경우 공격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후반 교체 자원들도 공격 전개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내내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헤이렌베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벤테와 메르벨트의 짧은 패스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축이다. 두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2대1 원투 패스로 공간을 만들고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슈팅 찬스를 창출한다. 반 오베레엠은 중원에서 패스 연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전방 압박이 가해질 때는 패스 선택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헤렌베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 템포를 조절하지만 공격 루트가 벤테메르벨트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어 단조로움이 크다. 그래서 전방에서 볼이 끊길 경우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역습 대응에서도 강력이 쉽게 벌어진다. 후반전 교체 자원들의 전술적 임팩트도 약해 경기 후반에 리듬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헤렌벤 역시 경기 전체를 관통할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경기는 텔스타의 측면, 침투와 헤렌벤의 짧은 패스 전개가 맞붙는 단조로운 구도다. 하지만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라 전개 속도는 느리고 마무리 완성도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 후반에도 체력 저하로 전환 속도가 둔화되며 결국 팽팽한 무승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엑셀시오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시도한다. 반 듀이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공을 받아내며 이선의 연계 지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조율하지만 볼을 오래 끄는 습관 때문에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예고이아느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때 패스 선택이 불안정하다. 특히 엑셀시오르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기 어렵다. 라인 강역이 벌어질 때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며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실질적인 득점 루트는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다. 결국 엑셀시오르는 점유율을 가져가도 실질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타르트는 5-4-1-5백 형태로 수비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브리타이는 미드필더 라인의 중심에서 전환 타이밍을 잡으며 날카로운 킬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든다. 그의 전방지향적인 패스는 단순하지 않고 순간적인 대각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정교함이 돋보인다. 론베이크는 속도가 빠르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 침투하는 공격수로 브리타인의 패스를 발판 삼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피터스는 윙백 포지션에서 전진과 수비 리턴 밸런스를 모두 수행하며 5백 라인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시타르트는 후방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롱패스로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시타르트는 폭이 넓고 경기 후반에도 전술적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브리타인의 중원 장악력과 론베이크의 라인 브레이킹 조합이 엑셀시오르의 수비 블록을 공략할 핵심 루트가 될 것이다. 엑셀시오르는 점유율은 높지만 수비 리스크가 명확하다. 라인 강역이 넓고 전환 속도가 느려 브리타인의 전진 패스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시타르트는 5백의 안정성과 날카로운 역습 루트가 완성되어 있으며 경기 후반 교체 자원에서도 여유를 보인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효율성에서 한 발 앞선 시타르트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흐로닝건은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전술 구조와 높은 볼 점유율로 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포메이션은 4-2-3-1을 유지하며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중원까지 유기적인 패스 연결이 돋보인다. 윌룸소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패스의 정확성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의 시점을 정확히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 베르에는 2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동시에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킬패스를 시도한다. 타하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박스 안쪽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섭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준다. 흐로닝건은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고 점유율을 통해 경기의 리듬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 또한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권이 쉽게 끊기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감 덕분에 경기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하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4-3-3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볼 점유 구간이 짧고 빌드업 완성도가 낮다. 리우리체는 측면에서 빠른 전진을 시도하지만 패스 연결이 끊기면 곧바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한다. 반 베르헌은 2선에서 볼을 공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는 쉽게 볼을 잃는 약점을 보인다. 토른스트라는 경험이 풍부한 플레이메이커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 상황에서는 대응이 느리다. 전방으로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볼을 소유할 때의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특히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강역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스파르타는 박스 안쪽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늦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자주 허용한다. 흐로닝건은 볼 점유율과 패스 템포 모두에서 스파르타를 압도할 것이다. 윌룸손의 빌드업과 반 베르헨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맞물리면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흐로닝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수비 라인 강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점유율을 지배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로닝건이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의 행복